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 어느 작은 동네에 사는 73살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죠. 나는 늘 그렇듯 일찍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인 현관 앞에서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일상이었거든요. 빨간 고추가 탐스럽게 달린 화분을 보니 문득 우리 민재가 생각났어요. 5살짜리가 고추를 보며 할머니, 이거 빨가네 하던 천진난만한 모습이 눈에 선해졌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죠.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할까 싶어 급히 들어갔어요. 발신자를 보니 우리 민수더라고요. 아들이 이런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일찍 깨우는 거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그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영이 갑자기 출장이 생겼는데 민재를 며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내 마음은 순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대구까지는 기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라 자주 갈 수도 없고 아이들도 바쁘다 보니 연락이 뜸했죠. 그런데 손주를 며칠이나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이지. 언제 가면 돼? 내일 오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민재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어쩔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우선 기차표부터 예약해야 했죠. 인터넷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역까지 가서 직접 끊었습니다. 다행히 내일 오전 10시 차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민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동네 문방구에 가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변신 로봇 장난감을 하나 샀고요. 마트에서는 민재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랑 딸기 우유를 잔뜩 샀습니다. 가방에 넣어보니 무게가 제법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손주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내 정리해뒀어요. 손주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니 내일이 기다려져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나를 보고 달려와 안길 모습, 함께 놀면서 웃을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민수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손주까지 있으니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내일이면 5시간 기차 여행 끝에 사랑하는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민재와 함께 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미리 챙겨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시계만 들여다봤죠. 10시 기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나처럼 큰 가방을 든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아마 다들 자식이나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겠죠.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참 대단해요. 이렇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민재를 만나러 가는구나 싶어서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선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변신 로봇, 초콜릿 과자, 딸기 우유. 민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니 옛날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멀리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간식을 챙겨줬었거든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비싼 건 못 사줬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은 꼭 챙겨줬죠. 민수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새우깡이야. 와, 엄마 고마워. 그때 민수가 새우깡 봉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해요. 지금은 40이 넘은 어엿한 아버지가 됐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어린아이 같습니다. 기차 안에서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민재를 생각하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어느새 서울을 많이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죠.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재와 뭘 하고 놀지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민재에게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옛날 내가 민수와 했던 놀이들 말이에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민재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요즘은 세대 차이 때문에 손주와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나는 민재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드디어 도착이구나 싶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5시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곧 민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불러줬어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손주 보러 오셨나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참 좋으시겠어요 라며 웃어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민수가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싶어 뿌듯했죠. 내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니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것도 신기했죠.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재가 내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몸으로 내 다리를 꽉 안아주는 민재를 보니 5시간 기차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10시간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재 많이 컸네.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가방에서 변신 로봇을 꺼내주니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했어요. 포장지를 뜯어가며 와, 대박 하는 소리를 연발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인가 봐요. 그때 안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뭔가 급해 보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조금 어수선했어요. 지영이 출장 준비를 하느라 바빴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지금 짐 싸야 해서요. 민재 좀 봐주세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고
민재는 새 장난감에 푹 빠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습니다. 큰 텔레비전에 가죽 소파, 예쁜 장식품들까지. 민수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민수를 키우던 그 좁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죠. 민재와 함께 로봇을 변신시키며 놀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변신하는 방법을 자랑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돼요. 와, 정말 신기하네. 우리 민재가 똑똑하구나.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 일찍 나온 데다 기차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팠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나와 큰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벌써 출장을 떠나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부탁드려서. 괜찮다. 민재랑 잘 놀게. 냉장고에 반찬들 있으니까 드세요. 그리고 민재 저녁은 보통 6시쯤 먹여요. 지영은 말을 빨리 하며 민재에게 뽀뽀를 해주고는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엄마 언제 와? 민재가 문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에 올 거야. 그동안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민재는 금세 기분을 전환하고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어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반찬은 많지 않더라고요. 민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계란 후라이를 해줬습니다. 민재야, 밥 먹자. 네. 민재가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아직 어린데도 혼자서 수저를 잘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해준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계란 후라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아이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겠죠. 밥을 다 먹고 나니 민재가 졸린지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일찍 잠이 오나 봐요. 민재야, 씻고 잘까? 네, 할머니. 민재를 씻겨주고 잠자리에 눕혀주니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때까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민재를 재우고 나니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5시간 기차 여행, 민재와의 만남, 그리고 지영의 급작스러운 출장. 뭔가 허둥지둥 지나간 하루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는데 저녁에 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우유 정도가 전부였죠. 지영이 바빠서 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민수야. 고생했어.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직장인들은 참 늦게까지 일하는구나 싶었죠. 지영이는 벌써 갔어요? 응, 오후에 갔더라. 급하게 나가더구나.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민수야, 너 저녁 먹었어?
아니요, 엄마.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못 먹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줘야겠더라고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괜찮아요, 엄마. 저 그냥 씻고 잘게요. 민수는 피곤한 듯 말했지만 아들이 굶고 잘 수는 없잖아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져보니 라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 금방 끓여줄게.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라면조차 귀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을 때쯤 민수가 씻고 나왔어요. 식탁에 앉은 민수에게 뜨거운 라면을 내어줬죠.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은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내가 결혼한 후로는 처음인 것 같구나. 민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곤 했거든요. 엄마, 민재는 잘 자요? 응, 저녁 먹고 바로 잤어. 참 착한 아이더라. 감사해요, 엄마.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민수의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그랬습니다. 나는 민수의 엄마인데 손주를 돌봐주는 게 무슨 큰 부탁인가요? 가족끼리 당연한 일 아닌가 싶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은 민수가 그릇을 설거지대에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인사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니 다시 거실에 혼자 남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끝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민수가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나 봐요. 어른이 되면서 바빠진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민재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지만 지영이 급하게 나간 것이나 민수와의 짧은 만남은 뭔가 아쉬웠어요. 그때 문득 지영이 나가면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 있으니까 드세요. 하지만 정작 냉장고에는 변변한 반찬이 없었죠. 아마 지영도 바빠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나 봅니다. 나는 5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도 대접받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어요. 물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온다고 하면 며느리가 미리 반찬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들을 해서 기다렸을 텐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영이 원래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일은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벽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일찍 깨워줬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눈을 뜨니 벌써 아침 7시였어요. 낯선 곳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몸이 뻐근했지만 민재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민재,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랑 아침 먹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역시 냉장고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우유와 식빵이 있어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민재가 식빵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고 놀아요? 뭐 하고 싶은데?
공원 가고 싶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오늘은 민재와 실컷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민재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았죠. 공원에는 민재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고, 민재도 금세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니 평화로웠어요. 이런 시간들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죠. 손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여전히 변변한 게 없더라고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싶어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줘요. 뭐가?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아이의 말에 가슴이 짠해졌어요. 지영이 바빠서 민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엄마가 민재를 많이 사랑하는 건 알지? 네, 알아요. 근데 할머니가 더 좋아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민재와 함께 블록 놀이를 했어요. 아이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와,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민재가 똑똑하구나. 그렇게 민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영이 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영이 큰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민재가 달려가서 엄마를 반겼죠. 엄마. 민재야,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냈어? 네.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지영이 민재를 안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재가 워낙 착해서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 지영의 표정이 어딘가 급해 보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왔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내일 또 일이 있어서 혹시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어요. 지영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해줄 건가 싶어 기대했는데 잠시 후 지영이 라면 2개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집에 변변한 게 없어서. 라면이라도 드세요. 라면. 어제도 라면, 오늘도 라면이었습니다. 물론 지영이 바빠서 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가 온 거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나는 5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꺼이 온 거였죠. 그런데 이틀 연속 라면이라니. 라면을 먹으면서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좋은 반찬도 만들고 정성껏 대접했었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는 달랐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다는 이유로 라면만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가슴 한편이 쓰려왔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인가 싶어서요. 물론 지영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바쁘고 요즘 세대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나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처음에는 지영이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민수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대학 갈 때는 집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대줬고 결혼할 때도 예단부터 집 마련까지 내가 다 해줬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대접이 이런 건가요? 5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손주를 돌봐주는데 라면 한 그릇이 전부라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다고, 옛날과는 다르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민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도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재,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부엌에 가서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냉장고 상황은 여전했어요. 이제는 우유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니 지영이 나왔어요.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또 어디 갈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일이 있어서. 민재 부탁드려요. 괜찮다. 저녁쯤 돌아올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지영은 급히 나가버렸어요. 민재에게 뽀뽀 한 번 해주고는 바로 문을 나서더라고요. 다시 민재와 둘만 남게 됐습니다. 아이는 어제처럼 공원에 가자고 졸랐어요. 할머니, 오늘도 공원 가요. 그럴까? 근데 민재야, 할머니가 뭐 좀 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마트에 가서 우유랑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로는 아이 먹일 것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민재와 손을 잡고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우유, 빵, 그리고 민재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샀어요. 계산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봐주러 와서 내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있다니. 마트에서 돌아와 민재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끼니만큼은 거르지 않게 해줬거든요. 맛있는 반찬은 못 해줘도 정성만큼은 가득했었죠. 민재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한테 해준 얘기 들려줄까? 네. 할머니가 너희 아빠를 키울 때는 많이 어려웠어. 그래도 아빠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민재가 고개를 콕콕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바쁘고 요즘 세상이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정성껏 모셨거든요.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라면 끓여드릴까요? 또 라면이었습니다. 사흘째 라면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네. 내가 여기 온 지 사흘째인데 라면만 먹이는 거니?
지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바빠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사흘 동안 라면만 먹으라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지영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됐어. 이제 알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민재는 어쩌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내 자존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일찍 깨어버렸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민재가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가방을 든 내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가 집에 가야 해. 왜요? 더 있어요. 민재가 내 다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지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어제 내가 화낸 것 때문에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좀 더 계세요. 아니야.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민재가 계속 울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재가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대구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길을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기차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5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지영이 바빠서 그런 건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5시간이나 걸려서 손주를 돌봐주러 갔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라면만 먹고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 받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칠 동안 비어있던 집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싶어서요. 저녁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내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서. 지영이가 미안하다고 하던데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하게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심하게 나갔다고? 민수야, 너는 내가 사흘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됐어. 이제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들조차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평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내 꿈, 내 행복은 뒤로 미루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수를 위해 살았고,
민수가 결혼한 후에는 손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가족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언제 한번 나와서 집을 봐드릴까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불러주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로 보면 8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억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 집은 민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산 것이었는데 20년 넘게 갚아가며 지킨 집이었거든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매물이 잘 나가니까 한 달 안에는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인이 돌아간 후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민수 졸업사진, 결혼사진, 그리고 민재 돌잔치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응, 이미 계약 진행 중이야. 왜 그러세요? 갑자기.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렇다고 집까지 팔 필요가 있어요? 이 집은 너를 위해 산 집이야.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거지.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내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나 봅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쓸 거야. 기부요? 응. 어려운 아이들 돕는 데 쓰고 싶어. 그리고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자유롭게 살 거야.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왜? 아쉬워? 그런 게 아니라. 민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차례야.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아마 충격이 컸나 봅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정리했어요. 오래된 앨범들, 그릇들, 옷가지들. 정말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것들만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원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렜어요. 이사하는 날 민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지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가끔 연락은 드릴게요. 응, 그래.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들도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밤, 작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7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들어보고 요가도 배우고 제주도 구석구석 여행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 민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야.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창밖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